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의 쉽고 7점이 나오는 IB 물리 강의 최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7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 4편, 마지막 편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틀린 전략입니다. 자, 틀린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이 IB 물리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IB 물리에 대해서 왜 어렵냐고 하면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IB 물리는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문제를 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생물이나 아니면 조금 더 직관적인 이런 화학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문제들이 조금 더 응용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IB 물리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일 테고 그 패턴을 벗어난 범위에서 IB가 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어떤 소리냐? 키 핵심, 즉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걸 화려하게 다른 이벤트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 포장을 화려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장만 보고 길에 그냥 도망가게 돼요. 그냥 문제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포장을 한번 떼볼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 그 패턴이 뭔지만 인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 네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IB 유형의 문제고 갑자기 뭐 수능을 들고 왔는데 저도 수능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수능 뭐 이제 를 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만점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점인데 자, IB와 이런 한국식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IB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특성이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들어왔는데 explain이나 아니면 뭐 show that이나 이런 equation, describe 하라거나 IB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보통 문제들 방식이 IB 물리에서는. 수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보는 킬러 문제, 소위 킬러 문제라고 이제 불리는 문제인데 현평성을 위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운 모든 응용 포인트를 파악을 해야 되는 일부러 학생들을 작정하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들어요. 왜?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 근데 IB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응용해서 꼬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B는 단순히 매번 푸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다만 거기 붙는 그런 숫자나 아니면 상황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패턴을 변형화시켜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 IB 물리의 그 방금 봤던 그리고 꼰다고 하고 포장이 화려한 거 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IB 물리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원리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단순화돼요. 더 쉬워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리가 쉽고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이 더 문제에 대한 응용을 더 많이 요구를 해요. 더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을 부분들도 많으니까 가장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IB 이 챕터 Structure of Matter라는 챕터를 보면 이 Atomic Physics 즉 원자 핵 물리학에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되게 어려워 보여요. 뭐 쿼크, 헤이드론, 베리온, 미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전에 배웠던 거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Exchange Particle, Feynman Diagram, Feynman Diagram 무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 수준에서도 거의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뭐 Confinement, Higgs Boson, 히그스 입자 2013년에 발견된 굉장히 어려운 입자들도 이제 다루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뭐지? IB 물리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 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도망가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챕터는 되게 어렵다. 그냥 버려야겠다. 다른 챕터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IB 물리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 실력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거를 보고 둘 중에 하나인데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얘네들은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네? 그럼 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들까지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신의 입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한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히그스 보손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발견되기 전에 프리딕션을 했다. 굉장히 어이없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객관식은 이랬으니까 주관식을 한번 볼게요. Benef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onstruction of high energy particle accelerator. 입자 가속기를 만들 때 국제적인 협력이 왜 필요하냐? 이게
이게 물리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IB에서는 이렇게 되게 불친절하게 그냥 셀러버스를 보면 딱 저거를 툭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알아야 되냐, 특히 물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IB 문제에서 어떻게 내요? 이거밖에 못 내요. 왜?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면 학생 수준에서 못 풀어요. 대학교 수준에서도 못 풉니다. IB가 요구하는 건 애초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컨셉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는 수준만 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컨셉들인데도 이거를 자꾸 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깊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 분석을 해봤을 때, 자, IB에서는 이제 measurements, 역학, 그리고 연력학, 그리고 이제 파동, electricity, 이렇게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는 난이도,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1 같은 경우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거. 그 다음 3은 높은 건데, 제가 3을 지금 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역학이 지금 3위로 그려져 있어요. 역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박스를 옮길 때,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밧줄에서 뭔가 들어 올릴 때, 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쉬운 example들이 많이 나오는데,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요. 왜?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에서. 근데 봅시다. Atomic Particle Physics. 자, 뭔가 물리의 꽃으로 보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무슨 양자역학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Atomic Particle Physics과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제가 보기에는 1에서 2점밖에 안 돼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IB는 여기에 대해서 패턴을 어려운 거를 절대 못 내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나 거의 무관한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봤던 입자 가속기에 왜 국제협력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하고 그냥 이 챕터의 이름만 보고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챕터가 겉만 화려하고 안쪽은 오히려 진짜 별개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네. 마치 폭풍의 안쪽은 고요한 것과 같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4편을 마치면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IB 물리에서 어떻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사실은 어떤 학생들은 이게 더 필요하고, 어떤 학생들은 웨이브를 잘해서 이걸 더 필요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 부분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더 채워주고, 그렇게 학생들마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어디를 포커스해야 될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획일화된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솔루션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예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IB의 기출문제, 사실 여러분들이 막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경우도 있고 교과서 문제들을 푸는 경우도 있을 텐데, IB만큼 더 중요한 건 없겠죠. IB가 실제로 출제한 건데, IB 기출문제들, IB 패스 페이퍼, IB가 추구하는 방향, IB가 추구하는 중요도, 그리고 문제들 패턴, 그거는 IB 패스 페이퍼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스 페이퍼로 단순히 10년치를 2번 이상 풀어봤다면 여러분들 실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시도했는데 안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소홀히 풀었거나 풀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왜? 이만큼을 풀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IB는 패턴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문제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덜 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으로 풀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딱 깨우치게 될 거예요. 뭔가 여기는 정말 반복이 되네. 얘를 찾아보니까 문제풀이 방식이 똑같네? 분명히 다른 케이스 같이 생겼는데? 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장지가 달라도 안에 있는 코어는 같다. 이 부분을 제가 결론으로 내리고 오늘 이 4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B 물리 생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